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숭실대학교 입결 2022년 서류평가 기준, 내신, 또 교과 전형의 내신 입결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본 그 숭실대학교 제가 이 강의를 지금 기획해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물론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서류다. 그러니까 내신 학원을 보내는 것도 물론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건 서류를 어떻게 1학년 때부터 목표한 대학의 로드맵에 맞게 잘 그걸 6개를 잘 그 평가 기준에 맞게. 왜냐하면 그래야 대학에 합격을 하니까. 또 제주국제학교는 생계부 대체서식, 또 제주국제학교 인가받은 학교니까 그 안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인가받았기 때문에 생계부를 한국대학으로 올 때는 만들어줘요.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생계부를 만들 때 우리 공교육의 생계부와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또 비인가 국제학교나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비인가니까 생계부가 없으니까 생계부 대체서식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생계부 대체서식을 하거나 또 그 생계부를 만들어서 국내용으로 만들어서 올 때 그 기준이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에서 그렇게 딱 정해놓은 평가 기준에 맞게 또 그 기준이 우리가 그 고교학점제가 이제 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의 그 교육부에서 맞는 그 기준, 그게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대학의 평가 기준 맞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서 그것을 우리가 성장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다 끝나서 12학년 때, 고3 때 이렇게 되는 고3 나이 때의 어떤 그런 그 지금 뭐 검정고시는 고3 나이 때라고 해도 검정고시 100점 만점을 졸업 연한으로 보기 때문에 100점이 안 되면 계속 3년 전까지, 3년 후까지는 계속 만들 수가 있지만 어쨌든 해외고나 국제학교나 다 졸업을 하면 끝나는 거. 우리 지금 보면 그 생계부가 졸업을 하면 마감이 되는 거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끝났을 때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부 대체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는 이제 검정고시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왜 기획을 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냐. 생계부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럼 생계부가 중요하면 잘 만들어서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를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영수사가 공부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자, 그래서 오늘 그 저번 시간에 봤던 숭실대학교에서의 평가 기준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려서 유튜브 강의 영상을 보시면서 그 평가에 그 해당하는 요소들 우리 제자 아이가 어떻게 생계부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개발을 시켜서 본인 걸로 만들어서 대학을 갔는지를 같이 한번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볼게요. 우리 제자 아이는 진로가 정보보안 전문가, 또 이제 학부모님도 정보보안 전문가.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지금 내년부터 바뀌는 진로 역량의 부분에서는 딱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작년 거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이 정해지는 과정까지를 진로 역량을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올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이 부분은 이제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진로 역량으로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그 전공을 잘 살려서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것을 진로 역량으로 가면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진로가 1학년 때부터 2학년 가면서 물론 이제 뚜렷해지긴 시작하기 3학년 가면서 그 진로를 내가 정하는 그 과정까지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사실은 어렵거든. 왜냐하면 내 아이가 진로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이 정해지지 않고 고등학교를 가면 진로의 그 역량들이 그 생계부를 통해서 뭐 선택 과목을 통해서 또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보여줘야 돼요. 그 생계부에서. 근데 그것이 구현이 안 되면 이 학생은 사실 이 생계부는 보나마나한 거거든. 그게 딱 그 구성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요점들이 딱 끼워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전공 적합성, 우리가 숭실대학교 평가 요소 본고에도 전공 적합성이 올해까지 있죠. 내년부터는 진로.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희망사유가 우리 학생, 이건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써서 된 부분이니까 좀 보세요.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의 그 머릿속에, 우리 학생의 마음속에, 우리 학생의 그 진로 속에 이 씨앗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학생은, 제 제자는 네트워크 웹 시스템에 대한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컴퓨터 관련된 여러 대회도 참가하는 등 컴퓨터 보안에 관심이 많아요. 이 학생은 사실은 대회도 많이 나갔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학교를 통해서 물론 한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있고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회가 있으면 3개 정도 그 대회에서 상을 타고 요건이 되면 내신과 상관없이 그 실적만 갖고 가는 전형인데 많이 대회는 나갔는데 상 요건은 더 넘쳤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대회 하나가 부족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 학생이에요. 근데 어쨌든 상을 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나가면서 우리 학생이 뭐가 생겼어? 그 과정에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본인의 것이 더 많이 생겼죠. 그 어떤 달란트도 많이 그 준비하는 대회를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회를 하나의 상타기용으로 생각하고 결과만 바라보고 그거를 가면 거기서 대회에서 떨어지면 이 사람한테는 그게 결과만 바라봤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행위와 시간과 낭비였지만 이것을 가서 내가 부딪혀보고 그 안에서 내가 경험을 하면서 배운다. 이런 시각으로 가서 대회를 가면 상을 타도 좋고 많이 상을 타지 못했어도 더 배우는 가치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내 어떤 생각의 레벨이 또 아이를 내가 양육하고 기르는 어떤 그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부모님의 마음의 어떤 그 생각의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 종합전형. 미래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 요즘에 뭐 해킹 굉장히 누구나 다 해킹에 대해서는 요즘에 다 알고 있고요. 들어봤고요. 이 해킹 전쟁으로 전 나라에서 난리죠. 이것이 정보가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서 이런 어떤 정보가 무기가 되고 이 정보를 지키냐, 정보를 우리가 탈취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나라의 어떤 구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어. 이 학생은 진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보보안 전문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학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부분, 성실대학교에 있는 그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것과 맞추면서 생계부를 마련해 가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율학생 볼게요. 자율활동. 자, 고령화, 친화 산업, ICT 융봉합, 기술 고도화 및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이건 이제 그 공모전의 뭐 이름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치매 환자의 심박수를 잘 보세요. 지금 자율도 중요하고요. 세특도 보면 중요하죠. 이 세특 중요한 거는 누누이 뭐 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유튜브나 어디서나 다 세특을 떠들죠. 세특이 물론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이제 내년부터 없어지니까 내가 자소서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서류를 구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자소서가 없었다는 것은 오케이, 아싸가 아니라 사실상 이걸 진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이거를 정말 내 걸로 만들어서 가는 학생들한테는 내가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어떤 하나의 채널이 없어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과목 선생님들의 눈으로 관찰을 당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국어 시간에 관찰자 시점이라고 배우잖아요. 그것을 세특에 넣는 건데 그것도 선생님 혼자만의 완전한 그런 관찰이라기보다는 내가 선생님 이런 진로로 저는 지금 보안 전문가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저 딱 이렇게 있어요, 이 학생. 저는 이런 로드맵을 갖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런 세미나를 어떻게 들어가서 뭘 했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게 이것이고 이런 거는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죠, 선생님하고. 안 그런 학교도 있겠죠. 뭐 그거야 그 학교의 어떤 또 그 분위기와 그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최대한 어쨌든 제자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면 이쁜 거예요. 이 제자가 열심히 하는데 안 도와주고 싶은 선생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자가 열심히 하는데 다 도와주고 싶은 게 선생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 너가 이걸 느꼈니? 너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걸 같이 들으면서 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전략이 없어. 그냥 매번 그냥 그 내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뭐 찾아가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평범해.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원래는 이제 수능을 공부하는 게 맞죠. 근데 이 학생이 또 수능도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없으니까 이제 들러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또 저 중요한 건 뭐냐면 들러리를 서도 내가 조금씩 거기서 발현이 되고 다른 아이들 하는 거 보면서 아, 쟤는 저 친구는 또 저렇게도 하네. 참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내가 좀 배워서 나도 해볼까 뭐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 괜찮은데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얘가 뭘 해야 움직이고 생각하고 얘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를 세특해서 봐도 그걸 얘가 있어야 선생님도 적어주는데 선생님도 얘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대로 나가요. 근데 이 생계부는 다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애가 수능을 잘 봐서 1 맞아서 의대를 5, 1등급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수능에 올인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이가 사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수능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수능용이 아니면 우리가 수능 뭐 저기로 무슨 뭐 요즘에 말이 뭐 수능 뭐라고 파이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저기 카페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말도 재밌게 잘 만들어내는데 뭐 보면 요즘 트렌드 맞게 말하면 수능 파이터가 아니면 이걸 해야 되면 이거는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관점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가 돼 있어야 선생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세특이 잘 쓰여지지. 자, 이거 하나 중요한 얘기. 또 하나 자동 봉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다 끝났다고 손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자동 봉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동 봉지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 통해서 또 미약하나마 예전에는 이제 그 선택 과목들이 없으니까 다 이제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넣고 하잖아요. 근데 미약하나마 미약한 게 아니지. 선택 과목이 있고 고교학점제 체제로 가는 그 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된다고 해도 심학 과목이 있어도 이것이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이거는 해외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비리그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비리그도 하버드도 예일대도 주크대도 아카데믹한 부분만 보지 않아요. 이 아카데믹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다이내믹한 부분, 활동적인 부분하고 연결돼서 이것이 구현되느냐를 같이 봐요. 이거는 해외의 수시와 국내 수시 학종과 같은 점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는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리가 3마리 있다라고 그렇게 에세이를 써서 내가 우선 믿죠. 그리고 이제 오면서 정말 너네 집에 금송아지가 3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가만히 얘를 보니까 능력이 없네. 얘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에세이도 다 쓰고 했는데 이게 누가 다 해서 그냥 서류를 만들어서 온 거짓이야. 졸업을 안 돼요. 해외는 졸업을 안 시킵니다. 국내는 뽑을 때 굉장히 더 까다롭죠. 자격 조건 내봐. 네가 이거 했으면 서류가 정말 공증적인 거야? 이거 대안학교 비인가에서 받은 거면 안 돼. 다른 아이들하고 선택성이 없잖아. 공정한 건지 아닌지 너가 해서 증빙서류 내봐. 정말 직인이 찍혀 있어. 그 생활기록부가 인가된 학교 정확하게 공증성이 있어. 이렇게 돼서 다 꼼꼼히 이제 아이를 최대한 아이를 보고 이제 합격이 되면 이 아이가 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면서 특별한 정말 잘못을 뭐 학고를 엄청 맞거나 아니면 학생으로서의 불합리한 어떤 뭐 행위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우리 국내는 졸업을 시키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렇지만 보세요.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거기서 움직이는 아카데믹한 것과 다이내믹한 것의 연결은 같다고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학생 여기 딱 있으니까 자동봉진 중요한 이유는 자동봉진에도 들어가는 이 문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걸 뭐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어도 어떻게 볼까요? 자, 치매 환자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치매 환자들이 갑자기 기억을 잃어. 매우 구체적이에요. 심박수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사진 등을 보여줘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ICT 융봉합 앱 아이디어를 앱을 개발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앱을 개발을 못하니까 또 누군가한테 시켜. 그게 아니에요. 앱을 개발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대회들을 나가면 이것이 만일 계속 이 아이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올라가면 나중에 이 앱 개발에 대한 것을 도와줘요. 그 대회에서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가르쳐줘요. 이 학생이 지원을 해줘요. 이 학생이 할 수 있게 여러 멘토들이 붙어요. 우선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내신만 얘기하거나 뭐 입결만 얘기하거나 이거는 장사꾼들이고 정말 선생의 입장에서 아이를 가리켜서 그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컨설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건 교육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가 찾아서 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게 선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게 중요해요. 자, 아이디어를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기획하고 연구했어요. 특히 사람들의 재산뿐만이 아닌 기업까지도 지킬 수 있는 미래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동아리 부원들에게 잘 전달. 여기서 이 한 문구를 봐도 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어요. 이거는 리더십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재산뿐만이 아니라 기업까지도 지킬 수 있는 미래보안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이 학생한테는 뭐냐? 하나의 이 학생만의 어떤 개별적인 장점으로 지금 들어서는 거예요. 요것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볼게요. 그래서 이 학생이 또 나간 게 전국 융봉합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갔대. 귀농의 꿈을 가지고 귀농을 했다가 관련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를 보고, 이거 보도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한 거, 본인이. 그냥 이렇게 뉴스 보고 그냥 이렇게 흘린 게 아니라 이런 데 생각하고 싶은 이런 보안 전문가들 남을 돕고 싶고 살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뉴스를 보던 누구한테 뭘 듣던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귀농 정착을 꿈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 기획서를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만들어 갔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귀농한 사람들에게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배 과정을 돕는 원스톱 귀농 정책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금 보면 약자들, 뭐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기억을 지킬 수 있는 보안, 그냥 보안 그러면 전략상의 어떤 시뮬레이션의 어떤 전투의 어떤 보이는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 이 학생이 다가가는 그 관점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지금 또 보면 귀농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보면 자율활동 통해서 보면 내가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여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미래보안 전문가가 되고자 시각장애인 봉사와 지적장애인 봉사를 통해 장애인들을 돕고 배려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을 수기로 남겨 장애인들의 아픔과 불편한 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안을 제가 지금 이제 초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도 이 안에서도 계속 이 학생이 느낀 것들을 뭘 느끼고 뭘 더 성장했는가를 선생님이 계속 멘토가 이걸 자극을 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초안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건 그 학생의 어떤 적일 수도 있고 제가 이걸 어떻게 고쳐가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꼭 학생이 혼자서 이걸 배워서 해야 하는 거지 학생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학생이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더 이제 파이널 컷으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프로젝트를 통해 귀농한 사람들에게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입학사관관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 가이드라인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더 제시를 해요. 이게 여기 문구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파이널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너무나 이제 독창적이고 고유한 학생만의 영역이니까 또 이것을 제가 다 그렇게 100%한 거를 100% 합격한 걸 다 내보냈을 때 누군가 또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80%만 합격하기 전에 몇 번을 같이 고치죠. 선생님하고. 고친다는 것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건데 100%가 아닌 80%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이드라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가정을 돕는 원스톱 귀농 정책 아이디어 프로그램이 이 가이드라인과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도 안 돼요. 이걸 다 고쳤을 때 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도 볼게요. 이 과정을 수기로 남겨 장애인들의 아픔과 불편한 점인데 이것도 지금 파이널은 어떻게 났냐? 제가 어떻게 더 지도를 했냐? 장애인들의 아픔과 불편한 어떤 점을 그냥 우리는 장애인을 가서 봉사를 안 하면서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불편한 점, 하다못해 내가 휠체어를 타면 내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높잖아요.
우리는 금방 넘어다니지만 이게 불편하다. 이 턱 하나 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10분도 이것 때문에 15분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진이 빠지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한 아이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픔과 불편한 점 이게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 합격한 생계부를 공개를 해버리면 누군가는 또 이걸 따라해요. 똑같이 베껴요. 그러면 그 이제 붙은 학생한테도 안 좋고 이걸 따라하는 학생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80% 지금 된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진로 볼게요. 자, 웹에서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파이썬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안의 중요한 암호학에서 해시 함수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숭실대학교 이게 있었죠. 뭐죠? 숭실대학교에서 전공 적합성에서 그것을 뭘 했냐 중요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얘가 이것을 행동을 통해서 뭘 배웠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해시 함수에서는 MD5, SHA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갖고 이 학생의 것이 무엇이 더 발현이 되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자, 컴퓨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에서 배웠고 블로그를 통해 본인이 공부한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왜 공유하고 싶은지가 들어가야죠. 그냥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거라가 아니라 왜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컴퓨터와 관련해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해 올렸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객관적인 그러니까 뭔가가 해야 돼요. 하지 않고 그냥 했다고만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뭘 했냐 보니까 쭉 이렇게 객관적인 것들을 한 거예요. 우리 학생은. 이건 객관적인 거죠. 생계부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 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 아이의 발현이 돼서 이 아이 것으로만 나왔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를 통해 모바일과 데스크탑에서 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계획하여 미래 보안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 공유의 대중성을 생각하고 탐색하는 계기가 된다. 이제 보면은 보안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 공유의 대중성을 생각하고 이 정보가 보안 전문가에게 가는 정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하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앱들 뭐 지하철에 들어가는 지도들은 전체가 다 공개가 안 돼요. 분사기밀인데 보안 전문가한테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 대중하고의 정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정보에서 우리가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가전, 시나리오 공모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LOT를 이용해 해결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 보안 전문가에 대한 진로를 탐색했다. 스마트홈에서의 스마트한 생활 기술적으로 가능한 내용 위주의 아이디어를 시나리오화시키면서 멀지 않은 혼자 삶에 활용되는 현실 기반의 생활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이것도 이제 80%가 지금 된 거고 이 생활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찝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도에 이 생계부를 정리하는 학생들은 잘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결정이 떨어지고 누군 떨어지고 붙는 아이가 결정이 나는 건 뭐냐면 이 생활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떻게?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생활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를 적어야 돼요. 자, 이거 지금 적은 거 안 갖고 온 이유는 이거 그대로 따라할까봐. 그래서 이걸 안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본인 거하고 생계부 붙은 아이 거를 갖고 던지면 그걸 또 돈 주고 사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그걸 100% 따라해. 그게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유사도 검색해서 여러분들 것이 안 돼요. 이미 붙은 아이 거는 이미 있고 여러분들 걸 100%인데 이걸 응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따라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보시고 숭실대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0% 컷은 생계부 내용을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생활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프로젝트를 했으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아리 그렇고요. 독서 그렇고요. 자, 세특을 볼게요. 세특. 자, 물리. 중력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 평소 물리에 많은 흥미가 있었는데 중력파가 검출된 소식을 듣고 관심이 생겨. 자, 이제 이 세특에서 잡아가는 걸 보세요. 굉장히 좀 세특은 정말
뭐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특은 객관적으로 잡아서 객관적인 걸 써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게 뭐예요? 물리에 흥미가 많았다. 그렇죠? 중력파라는 내용 소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세특에 쓸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나올 그걸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떻게 테마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 중력파를 갖고도 물리 세특으로 쓸 수도 있고 이걸 갖고도 우리가 뭐 인문학에 관련된 세특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중력파에 관련돼 있는 어떤 내가 경영학에 대해서 해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인문학 우리가 시간에서도 세특에서 내가 그게 보이니까 관점을 잡아서 이걸 주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써야 되냐가 아니라 내 눈에 뭐가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전공에 대해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전공에 대한 베이스에 대한 기반 지식들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눈에 보여야 돼요. 어떤 거는 억지로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생겨 이 책을 읽었어.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수 이론과 중력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됐어. 그 다음에 뭘 해석인가 다 이제 보여주죠. 컴퓨터의 물리 엔진에 쓰이는 이론과 법칙들이 순수 물리학에 기초하고 있던 사실과 순수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떻든 뭐 평범하지만 본인 것을 찾아서 그것이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치매 노인은 무엇으로 오는가? 요거는 이제 아까 그 IT 프로그램 그 앞에서 봤던 자율활동하고 연결되죠. 그 연결성도 중요해요. 치매 노인의 기억 체제와 기억 프로세스를 도울 수 있는 IT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읽고 치매 노인들의 기억 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연관성이라는 것을 생계부를 얘기할 때 우리 학생들이 흔히 그 잘하는 질문이 뭐를 연관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하나를 갖고 기본 1학년 때는 기본으로 가고 2학년 때는 좀 발화가 되고 3학년 때는 그게 아니라 계속 생계부의 전반적인 내용. 왜냐하면 입학사항관들이 보는 건 이 학생이 어떤 거에 지금 관심이 있냐를 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그 내용, 프로젝트 내용들, 그 내용들이 독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자동봉진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테마,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걸 다방면에서 내가 세특에서는 내가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런 과목 일반 과목에서 발현된 게 탐구심을 갖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런 과목 그거가 연결돼가지고 내가 동아리 활동에서 이거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는 방법은 조각조각 다 부분별로 나눠져 있는가 연결성을 갖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이 보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걸 은의적으로 뭐 1학년 때는 뭐 책을 읽어서 베이스를 깔고 2학년 때는 뭐 조금 행동을 하고 3학년 때는 뭐 더 큰 행동을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이 내가 정말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선택 과목을 하나 선택해도 내가 하나 뭘 해도 프로젝트를 해도 내가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을 해도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과목 볼게요. 희망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쓰라고 해서 자, 컴퓨터 과목이 무엇이고 윤리 과목이에요. 이런 거 잡아내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며 파생학과는 무엇이 있는지 정보보호학과에 배우는 내용, 침투 테스트에 자주 쓰이는 툴 등을 정리해서 썼어요. 팩트입니다. 뭘 아까 하라고 그랬죠? 그 한 거를 어떻게 이 학생만의 것이 뭐가 있냐를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숭실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과와 전자공학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미래 보안 전문가로서 보안 윤리와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안 윤리와 윤리 강령 보안법을 찾아본 거예요. 윤리 시간에 공부했다. 기술이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의 윤리의식과 합리적인 법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파이널 마지막 그 최종 그 컷에서는 최종 그 생계부 고친 내용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들어가요. 근데 우선은 요 정도까지는 우선 돼 있으면 굉장히 좀 고치기는 쉽죠. 여기서 어떻게 제가 지도를 했냐? 이거는 조금 다 이 정도까지도 물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거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써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보면 컴퓨터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컴퓨터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물론 치매 환자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소구점을 연결할 데가 없는 분들한테 컴퓨터가 좋지만 그 사람 컴퓨터나 우리가 그 빅데이터 기반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어떤 더 단점을 잘 얘기해서 이 사람을 더
훌륭하게 개발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이 사람하고의 그냥 일반적인 소통.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는 점점 고독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잖아요. 요즘 어떤 그 추세가 그 컴퓨터에만 의존하고 마치 핸드폰 갖고 다니듯이 자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로봇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 지금 뭐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계속 좋은 얘기만 해주면 내가 지금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누가 타인이 어떻게 만났는데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단점을 지적하면 발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전쟁이고 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좀 더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좀 더 사유의 능력이고 이것이 이 학생만의 명확한 것을 잡아낼 때 더 근간으로 쓰이는 이 학생의 어떤 그 생각의 힘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안 갖춰져 있으니까 고수저가 가르쳐주고 좀 더 이 학생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의식이 합리적인 법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느낀 거 얻은 것을 구체적으로 선생님하고 소통을 통해 설득을 써요. 미래 사회에서는 이걸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 컴퓨터의 부분에서의 단점도 중요하고 이 단점을 통해서 윤리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나는 찾겠다라고 하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이 학생이 성장이 되고 했으면 숭실대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도 컴퓨터 학과도 합격을 했을 겁니다. 뭐 서울대학교나 연세 이렇게 조금 더 성균관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안 갖춰져 있는 부분들은 보여요. 하지만 이제 숭실대학교 합격한 그 생계부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그래서 게임 엔진에서 물질이 움직이는데 공간 좌표를 쓰고 센서 프로그램에서도 공간 좌표가 쓰여서 공간 좌표에 익숙하게 수업 시간에 공간 좌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다 이걸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없고요. 좀 많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시간이 그죠?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다시 그 성균관 그 숭실대학교의 평가 요소하고 조금 더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그쵸 벌써 32분이나 지났나요, 그렇죠? 자, 우선 끊고요. 한번 다시 강의를 만들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